결혼 2년 차 시어머니는 매일 말했습니다. 아들은 언제 낳을 거냐고. 그렇게 구박받던 며느리는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도, 무시도, 눈물도. 그런데 30년 후 초인종이 울리고 낯선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아들 제 아들이에요. 그녀가 건넨 병원 기록과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진실. 사실 내가 바꿨다. 남편의 한마디에 30년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 내가 무너뜨린다.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은 처음부터 당신을 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 안쪽으로 낡은 2층 집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지 갓 2해가 지난 민지 씨는 그 집 며느리였습니다. 직장도 있었고 요리도 꽤 잘했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민지 씨가 정성껏 차린 밥상 위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이 집 식구 중에 딸만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렇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더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빤히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 대가 끊기겠네. 어쩌려고.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민지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결혼 2년 차, 아직 아이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을 것이라고. 민지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던 민지 씨는 안방 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소식이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건 그냥 텔레비전 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보다 남편의 침묵이. 민지 씨는 그날 밤 아무 소리 없이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 등을 돌린 채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집안 망신이지 뭐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민지 씨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망신. 그 단어가 며칠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 씨는 회사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인 탓이려니 했습니다. 일주일째 입맛도 없었고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출근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해 겨울 민지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집인데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던 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달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직접 동그라미 쳐가며 뭔가를 계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민지 씨 앞에 미역국이 놓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10달은 길었습니다. 입덧도 심했고 몸도 많이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10달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예전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지 씨가 계단을 오를 때면 뒤에서 팔을 잡아줬습니다. 과일을 깎아 방 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게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서늘했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드님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도 소리를 내어서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볼 만큼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집 됐어.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분만대 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서러운 건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장명소에 다녀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미리 생각해둔 이름이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서로 하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달라진 건 이름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서를 안고 있는 시간이 하루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민지 씨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아이를 봐주기도 했고 산후조리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직접 끓이기도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는 손자 자랑을 한참 했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잘 낳아줬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민지 씨는 숟가락을 들다 잠시 멈췄습니다. 잘 낳아줬다. 낳아줬다는 표현이 마음 한켠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고 남편도 조금은 더 살뜰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퇴원날 있었던 일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민지 씨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지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준서는 잘 자랐습니다. 밥을 잘 먹는 아이였고 크게 말썽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민지 씨는 손을 잡고 교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세월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준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민지 씨는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눈물 흘릴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민지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지 씨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건지, 고마워서 우는 건지, 그냥 지쳐서 우는 건지 몰랐습니다. 준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던 해, 집안은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민지 씨는 그 고요가 낯설었습니다. 50평생 누군가를 챙기며 살았는데
갑자기 챙길 것이 줄어드니 오히려 몸이 허했습니다. 남편과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각자 핸드폰을 보는 날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부부가 흔히 그렇듯이 준서가 30이 되던 해 결혼 상대를 데려왔습니다. 단아하고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옛날과 달리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이가 드셨다 싶었습니다. 우리 집에 잘 왔어요. 시어머니가 예비 손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 내외가 결혼하고 2년 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시우였습니다. 민지 씨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손자를 아는 날 생각보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 준서가 멋쩍게 말했습니다. 그냥. 민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버텨온 시간들, 아무도 몰라주던 밤들, 그리고 이렇게 됐구나 싶은 안도감. 30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민지 씨도 이제는 이게 자신의 삶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을 깨뜨린 건 낯선 여자 한 명이었습니다. 30년을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민지 씨는 그날 오후에야 알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지 씨는 마침 손자 시우가 가지고 놀다 흘린 장난감을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떨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민지 씨 되세요?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여자는 거실로 들어와 달라고 했습니다. 민지 씨는 왠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민지 씨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준서는 제 아들이에요. 여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입니다. 내가 10달을 품고 분만실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멈췄습니다. 그날 병원, 퇴원하던 날 복도에서 잠깐 있었던 일, 간호사가 아이를 잠시 다른 곳으로 데려갔던 그 짧은 시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운 아이가 있어요. 딸아이예요. 33. 그 아이가 당신 딸이에요. 여자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사진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꺼내는 순간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요. 여자가 돌아간 뒤 민지 씨는 한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진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뒤집어 두었습니다. 보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꾸 보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밥을 차렸고 설거지를 했고 평소처럼 불을 껐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 간호사의 얼굴, 잠깐 사라졌던 아이, 사흘을 혼자 버텼습니다. 그리고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는 창구 앞에 섰을 때 민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 준서의 이름을 적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민지 씨는 그 열흘 동안 준서를 유난히 자주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열이 나서 밤새 안고 있었던 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 수능날 아침 현관에서 뒤돌아보며 작게 손을 흔들던 모습, 그게 전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오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결과 확인 안내였습니다. 민지 씨는 병원 로비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또 다시 봤습니다. 부자관계 불일치,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는데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로비 너머로 아이를 안은 젊은 엄마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게 유난히 멀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민지 씨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밥알 하나가 목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밀었습니다. 남편이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민지 씨는 기다렸습니다.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오류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긴 숨을 내쉬던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바꿨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떤 말은 듣는 순간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네 글자가 그랬습니다. 사실 내가 바꿨다. 민지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얼굴인데 그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말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결혼 직후였다고 했습니다. 민지 씨가 첫 임신을 하던 그 무렵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관계였습니다. 그 여자도 같은 시기에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은 두 아이가 거의 같은 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짧은 순간을 틈타 아이를 바꿨습니다. 아들이 필요했어. 집안에서 압박이 심했고 그 여자 아이가 아들이었어. 남편이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 말을 듣고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필요했다. 그 한 문장이 30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는 딸이었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 민지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라고 구박하던 시절,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준서가 태어난 날 복도에서 엉엉 울던 그 눈물의 의미. 며느리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 했던 그 말. 전부 다른 뜻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집이 있었고, 준서가 있었고,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집, 재산, 체면, 그것들을 지키려고 민지 씨의 30년을 썼습니다. 민지 씨는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준서 어릴 때 함께 붙였던 야광별 스티커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는 빛도 거의 발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일찍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민지 씨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민지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어.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다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한 곳에 또 바닥이 있다는 걸.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정작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오래된 앨범 하나, 그리고 서랍 깊이 넣어뒀던 통장. 민지 씨는 그것들을 가방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준서한테는 내가 잘 얘기하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텔방에서 보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멀쩡히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가 왔으나 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할머니한테 들었어. 민지 씨는 한참 화면을 봤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아직은 때가 아닌지, 결국 아무 답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날 밤 민지 씨는 처음으로
그 여자 생각을 했습니다. 딸을 키운 여자. 자신의 친딸을 30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그 여자.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내 얼굴을 닮았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자랐을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민지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30년을 바쳤습니다. 밥을 지었고 시어머니를 모셨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집에서 구박을 받으면서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처음부터 민지 씨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그 집 자체도. 민지 씨는 천천히 세수를 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름, 시어머니 이름, 그 집의 재산 목록,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슬픔이 분노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집안 무너뜨린다. 민지 씨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 가장 무서운 건 그 눈빛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빛. 민지 씨는 작은 고시원 방을 구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짜리 방이었습니다. 짐은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좁은 방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써내려갔던 이름들과 숫자들. 민지 씨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중소건설업체였습니다. 민지 씨는 30년 동안 그 회사 얘기를 귀로 흘려들으며 살았습니다. 술자리 이야기, 전화통화,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들, 기억 속에 흩어진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준다는 돈이 실제로는 남편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몇 년 전 술에 취한 남편이 무심코 흘렸던 말이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들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지 씨는 오래된 지인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회사와 거래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업체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명절 자리에서 한 번 만난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일 아직 서류 갖고 계세요? 민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민지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가 넘어왔습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밤새 그것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쪽은 달랐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조용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이 있다는 것. 남편이 결혼 초에 잠깐 언급했다가 입을 닫았던 이야기였습니다. 등기소에 다녀왔습니다. 서류를 열람했습니다. 건물 2채가 나왔습니다. 한 채는 시어머니 이름, 한 채는 준서 이름이었습니다. 취득 시기가 눈에 걸렸습니다. 준서가 태어난 해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바꾼 대가였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민지 씨는 수첩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즈음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고시원으로 돌아오던 길에 낯익은 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편 차였습니다. 민지 씨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쫓아왔다면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막으러 온 것일 테니까요.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보였습니다. 민지 씨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수첩 맨 아래 이름 하나에 별표를 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타겟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세계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민지 씨는 그걸 알면서 준서를 불렀습니다. 카페를 골랐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준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 얼굴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앉아. 민지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병원 기록. 준서는 처음에 무슨 서류인지 몰라 멀뚱히 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 바뀌었다고,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고 하나씩 말했습니다. 천천히 끊어서. 준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이건 네가 알아야 할 일이야.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준서가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민지 씨는 옆에 있었습니다.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준서가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날 저녁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지 씨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준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다 말해줬어. 준서가 문자로 말했습니다. 그 뒤로 준서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남편 회사 쪽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지 씨가 건넨 서류들이 업체 측 변호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2달이 채 되지 않아 남편 회사는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자금이 막혔고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쌓아온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허물어졌습니다. 민지 씨는 그 소식들을 고시원 방에서 들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 제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첩을 폈습니다. 이름들 위에 줄을 그어 나갔습니다. 남편, 아나, 마지막으로 남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끝이 있는 싸움은 버틸 수 있습니다. 민지 씨에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간 건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쓰던 열쇠가 아직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민지 씨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대답하지 않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한 장씩 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병원 기록, 건물 등기부등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30년 전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민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전부였습니다. 민지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들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아들 못 낳는다고, 집안 망친다고 했던 말들을,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밥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시아버지 임종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 남의 자식입니다.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흘러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너졌습니다. 오래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꺼지는 것처럼 민지 씨는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다시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말이 30년 전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저 혹시 민지 씨 어머니 되세요? 전화 너머 여자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이틀 뒤 민지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먼저 와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33이라고 했습니다.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로 그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민지 씨는 거울에서 본 적 있는 자세라는 걸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민지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고시원 방을 나왔습니다. 작지만 혼자만의 집을 구했습니다. 딸과 가끔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둘 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만났습니다. 계속 만났습니다. 어느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어때요? 딸이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30년을 빼앗겼지만 결국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민지 씨가 이제부터라도 딸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냈으면 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